그러면은 2차 정상회담 이제 주요 의제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가 이제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사죠.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청와대가요, 오늘 오전에 종전선언 관련해서 합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지금 종전선언이라고 하면 전쟁의 당사자인 남북 미중이 함께 모여서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베트남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전선언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과 미국 양 당사국이 모여서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것은 실제로 적대적 행위의 종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네.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미 2차례 정상회담을 거쳤고 9.19 군사회담을 거쳐서 적대 관계를 끝냈다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과 중국도 관계가 수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만나서 적대 행위를 종식하게 되는 이른바 종전선언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게 된 것인데 네. 실제로 이번에 비핵화를 통해서 결국은 상응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적대 행위 종식에 대한 무언가의 메시지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한 게 아마 김의겸 대변인의 언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의겸 대변인 말에 약간 한 가지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말한 방식인데 얼마 전에 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우리나라 온다 이런 그 보도가 미국 방송에 나서 우리 기자들이 그 김의겸 대변인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의겸 대변인이 그거는 워싱턴 나와바리다. 일부말 써서 죄송한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워싱턴의 영역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개입할 일이 아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미국 요인이 우리나라 오는데 한미 관계 일인데 그거를 미국 관계 미국 쪽 일이니까 그쪽에 알아봐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미국 북한 간의 일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미 간의 관계조차도 워싱턴 나와바리라고 하면서 묻지 말라라고 한 사람이 지금 남매나 지금 엄밀히 말하면 외교적으로는 제3국입니다 둘 다. 그 제3국 간에 지금 그 중요한 어떤 지금 협정 선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그 나와바리 많이 따지는 분이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국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없는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종전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했죠. 네. 또 그리고 북미 정상 간에 공감도 했지요. 근데 이제 지난해까지 하기로 했는데 못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미 남북 간의 정상선언으로 볼 수 있는 대목. 이것은 뭐냐면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있잖아요. 그에 해가지고 거의 남북 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은 북미 간에 남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쟁을 종식하는 이 양 정상의 선언 플러스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쟁 종식 이후에 평화체제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틀을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하겠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뭐 종전선언 하든지 아니면 종전선언 플러스 평화선언 하든지 막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분명 종전선언과 관련되는 문구는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지금 하노이에서 이제 실무 협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스티븐 비건하고 이제 김혁철 특별대표가 어제까지 이제 나흘 연속으로 만나서 주말도 없이 계속 이제 협의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이제 만났다는 이제 포착된 장면은 없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북한 측이 영변 핵시설의 동결 혹은 폐기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일부 언론이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스티븐 비건과 김혁철의 실무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작년에 있었던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에서도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는 약속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다면 북한에 있는 내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건대 ICBM, 그러니까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치 없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관계의 정상화와 적대행위 종식이라고 하는 분명한 상응 조치, 거기다가 북한이 원하게 되는 건 결국은 대북 제재 등에 대한 완화 조치가 있을 건데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조치만 가지고 과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온다라면 일부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스몰 딜에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오는 일부의 보도일 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지금 논란이 뭐냐면요. 영변 플러스 알파 문제인데 비건이 협상을 한 다음에 지난달 말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하고요. 영변 바깥에 그 핵시설을 다 폐기를 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내지 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실무진이 적어도 얘기한 거는요. 북한 전역의 핵시설을 플루토늄, 우라늄 다 해가지고 핵시설을 가동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이른바 동결을
저녁에 걸쳐서 다 할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이제 미국 실무진은 미국 언론이라든가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도 그렇고 또 북한에서 흘러나온 얘기도 그렇고 영변 이후에는 지금 북한이 아직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미국 쪽에서 실무진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막판까지도 쟁점이 굉장히 되고 둘째로는 이것이 나중에 미국 언론이나 야당은 아니 그렇게 뭐 에드벌룬 띄워놓고서 결과가 이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을 심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변 플러스 알파가 저는 이번 회담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단독 보도라고 하는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조차부터 이제 확인이 돼야 할 텐데 일단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영변 플러스 알파가 그 스탠퍼드 대학에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영변은 뭐 이제 상수로 두고 플러스 알파가 뭐냐라는 논의가 계속해서 있어 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영변 핵시설 해체를 마지노선으로 둔 이 제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좀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연구 폐기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조치라는 조건이 있지만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후로 한 20일 있다가 폼페오 장관이 방불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오 장관에 이야기했습니다. 영변 이의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로 네. 폐쇄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고 직접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비핵화 조치에 관련해 가지고 예. 영변 핵단지에 대한 그냥이 아니고 핵단지에 대한 신고 검증을 통한 연구 폐기 이것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은 동계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플러스 알파로서 영변 이외의 농축 시설에 대한 폐기가 아니고 폐쇄입니다. 네. 폐쇄라는 뭡니까? 가동 그렇죠. 일단 뭡니까? 가동 중단하고 접근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강 기자님께서 좀 뭐랄까 이 오해 소지가 있는 대목이 뭐냐 합니까? 북한에 있어가지고 핵에 대해서는 현재 핵과 과거 핵과 미래 핵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핵의 핵심이 북한 핵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영변 핵단지단 말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 핵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풍계리 핵실험장이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잖아요. 그러고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미 만들어진 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미래 핵에 대해서는 해체했거나 해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제 이번에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의 산실이라고 현재 핵의 핵심적인 영변 핵단지에 대해 가지고 그냥 폐쇄가 아니고 신고 검증을 통한 연구 폐기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 이것을 갖다가 아주 소홀하게,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하나만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말이죠. 지금 이제 다들 말씀하시고 계시죠. 9.19 평양 공동선언. 그러니까 남북한이 9.19 그러니까 평양에서 공동선언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말이죠. 북한이 동창리 엔진 실험장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우선적으로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창리 지금 말씀하신 미래 핵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을 이제 동창리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고 그 이후에 그 평양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은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뭔가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변 핵시설까지 폐기할 수 있다. 여기서도 사실은 이걸 마지노선처럼 마치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에 대해서 아마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지 않는 선에서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건 제재에 대한 완화 해제 조치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나아가기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그 중간선에서 맞물려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 껴있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했던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이 그 모든 것을 떠맡을 의지가 있다라고 남북 경협을 피력하게 되고 결국은 상응 조치 일환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를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한 남북 경협으로 우리가 이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과 같이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신고와 검증이 가능하게 되는 폐기 절차들을 이어가게 될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언적 메시지에 그치게 되는 것은 아니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어느 정도 구두적인 메시지 이후에 나오게 되는 조치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서도 결국은 일부에 대한 언론이 참관을 했지만 완전한 폐기 검증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들도 있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앤드류 김이라고 전 CIA 코리아 임무 센터장이 또 스탠퍼드대에서 또 강의를 한 내용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앤드류 김 센터장의 경우에는 NPT 재가입, 그러니까 핵 확산 방지 조약 재가입까지를 일련의 로드맵으로 제시하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외교 스타일 내지는 협상 스타일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좀 호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만으로 정상회담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도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길게 로드맵까지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 재미난 얘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20년에 재선을 성공시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또 너무 많은 것을 다 해결하면 본인이 재선 때 쓸 카드가 또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오히려 역살라미 전술로 트럼프가 역살라미 전술을 쓴다. 조금 남겨놓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뭐 27일, 28일 있을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순간에서는 너무 지나친 비관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긍정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